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일 최다 확진자를 기록 중인 가운데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는 어제 전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3월 중에 하루 8,9천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던 광주 전남의 확진자는 3월 첫날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주시는 하루 5,000명에서 10,000명으로, 전남도도 하루 3,4천 명에서 최소 6천 명으로 예측치를 늘려 잡았습니다. 당초보다 배 이상 늘어난 예측치입니다. 몇 명까지가 정점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보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0,000명 발생했을 경우까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산의 한가운데 학교는 전면 등교로 새학기를 맞았습니다. 손 소독 잘 했어요? 네. 마스크 착용 잘 하고 친구들하고 거리 두기 잘 하세요. 교과 수업을 하기 전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나눠주고 검사 방법부터 설명합니다. 키트를 하나씩 받고 오늘 수요일이죠? 네. 당장 언제 해야겠어? 오늘부터 해야죠. 그다음에 이게 입학식은 3년째 비대면. 급식실에는 칸막이가 설치됐습니다. 학부모들의 우려와 학생들의 설렘은 교차합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애들이 요새 많이 아픈 추세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도 많이 이제 그거 주사 맞고도 아픈데 아이들도 이제 요새 맞히라고 하는데 아직은 안 맞았는데 지금은 대면으로 제 얼굴을 보면서 선생님과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더 재밌고 신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역당국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은 자가진단 키트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거리 두기와 손 씻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가 개학한 가운데 전남에서는 5개 학교가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전남 지역의 전체 955개 학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으로 원격 수업에 들어간 곳은 초등학교 4곳과 고등학교 1곳 등 모두 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직원이 확진될 경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제20대 대선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양강 후보의 당 대표들이 앞다퉈 호남을 찾는 등 승부처인 호남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사활을 건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초박빙의 접전. 승부는 아직까지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쥐고 있다는 게 여야의 일치된 분석입니다. 선거라고 하는 게 어차피 그 미래를 보고 하는 건데 젊은이들에게 꿈을 이렇게 심어주고 이 같은 부동층 공략과 함께 여야는 이른바 집토끼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사전투표의 참여 기세에 따라 본투표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에서 40% 이상의 사전투표율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송영길 대표가 그제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 동서부권 전역을 돌며 호남 민심의 전략적 선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정권 교체하고 대장동 2가지 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남의 2030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당일 이준석 대표가 광주를 찾아 투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전북 출신의 조수진 의원 등 호남 연고가 있는 당내 인사들을 총동원해 민주당에 실망한 광주 전남의 청년층 표심을 잡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아직 광주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선택하셔서 광주가 변하고 광주가 정치개혁을 선도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십시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비호감도가 높은 양강 후보의 틈을 파고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두 당은 광주 전남 곳곳에서 거리 유세를 펼치며 지지층의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호남의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세계 최초 에너지 분야 특성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 개교했습니다.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 세계 10위권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유승용 기자입니다. 매립식 개인별 모니터가 있는 책상 모둠이 설치된 강의실.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 활동을 중시하는 이른바 액티브 러닝 클래스룸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모든 강의실에 이 같은 새로운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강의실을 누빌 첫 신입생은 100명 남짓의 소수정예로 에너지공학 단일학부로 선발했습니다.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 엄청나게 관심이 있는 학교고 또 저 또한 그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학에 오면 저의 앞으로 미래와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한국에너지공대는 개교식에서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 세계 10위권 대학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AI와 환경 기후기술, 수소에너지, 미래전력망 에너지 신소재 등의 분야를 특성화했습니다. 대학 측은 창의성과 협력, 공감을 바탕으로 한 공학교육 혁신도 강조합니다. 공학교육 혁신, 에너지 난제 해결, 글로벌 에너지 생태계 구축으로 2050년 에너지 분야 탑10 공과대학으로 성장하는 한편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이 지역에 실현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 영상을 통해 한국이 미래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에너지공대가 중심 역할을 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종합대학이 아닌 에너지 특화대학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대학을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단일 전공으로 공과대학 분야 글로벌 탑10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최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에 반영되면서 국정과제로 채택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부터 법인 설립, 법 제정까지 야당의 반발 등 난관이 많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교 준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국정계획 반영 이후 4년 7개월 만에 문을 연 한국에너지공대. 정부와 지자체, 한전이 함께 지원하는 이른바 공공형 특수대학인 만큼 과제도 많습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특히 관건입니다. 개교까지 5,200억 원이 투입되고 개교 후 10년까지 건축비와 운영비 등 총 1조 6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꼭 필요한 예산 규모는 연평균 900억 원.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10년 동안 연간 200억 원을 지원하지만 정부는 기본계획상 지자체 지원 수준 이상을 지원한다고만 명시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부담하는 구조여서 재원 확보에 변수가 있습니다. 학사 운영도 수소나 2차 전지 분야 등 5개의 전공 분야에 맞춰 고루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학과 연계한 지역 균형 발전 전략도 중요합니다. 대학과 지역이 분리되지 않고 지역 맞춤형 연구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지역과 학생들 아니면 대학 구성원들과 연결고리를 좀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학교의 구성원들도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역을 위한 연구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초강력 레이저 센터와 인공 태양 공학 연구소 등 대형 연구시설 유치도 과제입니다. 벤처 창업에 이런 단지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분야 특화대학을 선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글로벌 톱10을 향한 출발점에 섰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22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공모사업에 완도군이 선정됐습니다. 완도군은 1억 원 상당의 사업비로 예비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진도군이 지난해 전국민 안전보험 가입으로 총 8건의 재난사고에 5,5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전국민 안전보험은 진도군이 보험사와 계약해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기계와 대중교통사고 등 17개 항목을 보장합니다.
여수시 묘도동 도동마을 일원에 조명연합수군 테마역사공원이 사업비 108억 원을 들여 오는 9월 들어섭니다. 테마역사공원은 2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조선과 명나라의 옛 해군 군복과 무기 등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매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진행되는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가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화전 부치기와 꽃길 시화전 등 영취산 축제 프로그램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광주방송총국이 방송 80년을 맞아 김근태 화백 초대전 들꽃처럼 별들처럼을 KBS 광주 1층 통광장에서 오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발달장애 아동을 소재로 인간의 순수한 본성 회복을 담아낸 김화백의 작품 60여 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김화백의 작품은 유엔 본부와 유네스코 전시, 프랑스 등 세계적인 전시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예술성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고려인과 수출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우크라이나에 가족을 둔 광주 지역 고려인 150여 명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직접 수출을 하는 광주 지역의 기업은 87곳입니다. 맑은 날씨에 기온도 올랐지만 아직은 바람이 다소 차갑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쌀쌀하니까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어제보다 6도가량 쑥 올라 광주가 한낮 기온이 16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강진의 가시거리가 370m로 짧아져 있으니까요. 출근길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주가 영하 4도, 화순이 영하 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16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광양은 아침 기온 1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 1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여수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과 광양, 여수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이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2도, 진도 13도, 완도 15도로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3에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밤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